반갑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갈래북학 7로 가겠습니다. 자, 현대시는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잘 해둬야 돼. 현대시는 나오면은 그 작품이 그대로 나오니까 하여튼 포인트를 잘 잡아서 너희들이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서정주의 무등을 보며 라는 작품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서정주 시인 하면은 뭐 어떤 현대 시가에서는 대부죠, 대부. 모르면 안 되는 그러한 인물인데, 자, 이 시인이 언제적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살아오셨던 분이고, 자, 조선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시절 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등이 뭐냐면 이 무등이 이제 광주에 있는 광주의 무등산을 얘기해. 무등산. 우리 이제 수지하면 어디야? 광교산이지. 수지하면 광교산. 서울에 뭐 북한산. 그다음에 강원도에 이제 설악산 이렇게 각 대표하는 그런 산이 있단 말이야. 광주하면 무등산이야. 광주하면 무등산인데 그 무등산을 바라보며 조선작교 바로 앞에 있대. 그래서 그 무등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태도를 다지는 그러한 내용의 시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처음부터 보실게요. 가난이야 한낮 남루에 지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화자가요 지금 대상이 뭐냐면 내가 뭐라 했어? 무등산이라 그랬지? 왜? 무등을 보며 그랬으니까. 화자가 이제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은 겁니다. 가난은 남루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야. 자, 남루가 뭐냐면은 허름한 옷이에요. 허름한 차림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가난이라는 것은 허름한 차림, 그러니까 겉으로만 봤을 때 좀 불편한, 좀 보기 안 좋은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은 그냥 외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죠. 저 눈부신 햇빛 속에 갈매빛이 뭐냐면은 아주 진초록색을 얘기하는 거야. 갈매빛의 등성이를 드러내고 서 있는 여름산 같은, 자, 이 무등산이 이제 여름산으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름산 같은 우리들의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까지야 다 가릴 수 있으랴. 자, 이 여름산에 잠깐만. 자, 눈부신 들으시는 자, 여름산 같은 타고난 살결, 타고난 마음씨라 했지. 자, 이 여름산의 속성이 뭐였어요? 갈매빛의 등성이지. 이 화자의 타고난 숨결, 타고난 마음씨 이런 것들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한마디로 이 가난과 타고난 숨결과 타고난 마음씨는 뭐가 되는 거야? 대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내면이 되겠죠. 자, 이게 내면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가난과 타고난 숨결, 타고난 마음씨. 그러니까 나는 이 내면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그냥 겉에 거추장스러운 그런 거? 이 정도. 그럼 갈매빛 등성이랑 이 여름산의 이미지가 지금 나의 본성과 내면과 일치를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가릴 수 있으라 거기는 서리법 써놓고요. 청산이 그 무릎 아래에 질환을 기르되. 자, 요번에 이제 또 청산으로 바뀌었네. 푸른 산 같은 얘기야. 자, 얘가요 뭐하듯 우리도 우리의 새끼를 기르.
두 번째 상황은 이 질환을 기르는 상황을 보는 거야. 자,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솔직히 뭐 이렇게 뭐 봤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질환이 있겠지. 이 질환이 뭐냐면 영지와 난초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잘 자라고 있는 풀이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새끼를 우리의 자식이겠죠. 이 새끼라는 건 자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기르겠다는 거니? 뭐 있어? 최선을 다해. 소중히. 최선을 다해 소중히 기르겠다. 이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목숨이 가다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가 오거든. 오후의 때 세 번째. 자, 오후의 때. 세 번째 되겠죠? 오후의 때는 목숨이 가다 가다 농을 쳐 휘어드는 오후의 때. 부정적이지. 부부들이여, 자, 내외들이여는 부부예요. 내외들이여 그대들도 덜어는 앉고 덜어는 차라리 그 곁에 누워라. 자, 내외에게 자, 덜어는 눕고 앉고 이마라도 씻고 자, 그 곁에 눕고 그다음에 물끄러미 우러러보고 이런 행동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면은 이 내외가 부부라 그랬지. 부부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떻게 해라?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내라. 견뎌내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딱 어울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막 정부만 비판하면서 막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이렇게 할 게 아니야. 왜 모두가 있는 상황이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이런 힘든 시기를 잘 견뎌냅시다 하면서 이겨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눕고 앉고 이마라도 짚고 우러러 보고 뭐예요? 서로를 의지해서 극복해내자라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일지라도 자, 가시덤불 쑥구렁도 오후의 때랑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죽은 뒤에라도 이렇게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 덜어내 우리는 늘 옥돌같이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청태라도 자욱히 낄 일인 것이다. 자, 옥돌과 청태 표시 여기다 써줄게. 자,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가시덤불 쑥구렁 속에서 옥돌과 청태처럼 산다라는 건 역시 뭐예요? 의연한 자세. 의연한 자세를 얘기하는 거야. 의연하게 잘 극복해내자. 화자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화자를 얘기하는 건데 옥돌이나 청태처럼 이겨내자라는 거. 의연하게 이겨내자. 그 의연한 자세를 얘기하는 단어가 뭐였어요? 호젓이. 이 호젓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호젓이 묻혔다고 생각. 이제 넉넉하고 의연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 동안은 잘 견디고 잘 이겨내서 슬기롭게 극복해냅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 주제는 다른 게 아니야. 무엇을? 가난을 어떻게? 긍정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을 긍정하는 태도가 이 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표현상의 특징 일단은 이건 잘 정리해야 돼요. 일단은 두 가지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어디냐?
자, 여기 보면은 오후의 때가 오거든 숯구렁이 놓일지라도 하면서 이제 가정적 상황을 통해서 자,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고요. 그런 가정적 상황을 뭐 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겨낼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명령어법을 사용하고 있죠? 명령어법을 통해서 자신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추의 방식도 사용하고 있어요. 유추의 방식. 어디에서? 자, 무등산에서. 삶의 자세를 이끌어내고 있잖아. 그치? 무등산에서 삶의 자세를 이끌어.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무등산의 어떤 속성과 무등산의 그 태도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속성을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또 하나 당연히 청자를 설정했죠. 말을 건네는 어투. 청자를 설정해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직유법 사용되고 있네요. 서리법도 있고요. 직유나 서리법을 통해서 의미를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우리가 될 수가 있고요. 결국 이 시는 중요한 시입니다. 엄청 중요한 시예요. 서정주의 무등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니까 항상 잘 보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혼이라는 희곡인데 자, 이 작품은 뭐 많이들 봐왔을 거야. 1학년 때부터 뭐 1, 2학년 때 다 한 번씩 공부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는 작품인데요. 자, 결혼이라는 작품은 원래 되게 긴 작품입니다. 원래 이제 여기에서는 결혼은 다른 거보다 딱 3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남자,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하인. 이 3명의 관계. 그리고 이제 관객도 있다. 관객. 이렇게 한번 볼게요. 4가지의 포인트만 잘 알면 됩니다. 자, 하인은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자꾸 남자에게 대사가 없어요. 얘는요. 대사 없이 행동으로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하인은 대사는 일절 없습니다. 행동으로서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 계속 뭐 하는지 알죠? 빌린 것을 시간이 되면은 돌려받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야. 그래서 남자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인은 여기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관객은 여기에서 원래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객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요. 원래는 이제 기존의 희곡에서는 관객들이 소극적이거든. 왜냐면 무대와 객석이 구분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요,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넥타이를 일러주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관객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능동적인 참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남자와 여자는 자,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남자는 거짓말에서 뭘로요? 진실로 바뀌고요. 자, 여자는 속물적 인간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거짓말을 할 때는 속물적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니까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결혼을 선택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의식이 무엇이냐?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결혼 안에 자 뭐를 또 포함시키냐면 소유의 본질을 포함시켜요. 우리 그 소유가 아니야. 그 소유의 본질을 포함시키는데 이 소유라는 건 모든 소유라는 건 바로 뭐다? 그치? 나의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소유란 없다. 모든 건 빌린 것이다. 빌렸으니까 어떻게? 빌린 동안 아끼고 사랑하고 되돌려 줄 것. 이거를 이제 소유의 본질로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의 본질.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이 여자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잠시 빌린 대상이기 때문에 그 빌림 동안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그 죽은 뒤에는 정말 고스란히 되돌려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결혼의 진정한 의미. 즉 재산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뭐 그런 포인트들을 한번 내용에서 좀 찾아봅시다. 항상 희국의 선생님이 뭐 찾아야 된다 그랬어. 그치? 대사를 통한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나 심리 이런 걸 파악을 잘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는 거죠. 아, 왜 난폭한 아이는 그냥 두시죠? 당장 해고하세요.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두시니까 자꾸 빼앗기잖아요.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표시할게요. 내가 되돌려주는 겁니다. 자, 남자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되돌려주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너무 착하셔요. 글쎄요. 내가 착한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 태도 하나만은 분명히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되돌려주면서도 당신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의 천사님. 아니, 덤이요. 구두와 넥타이와 모자와 자질구레한 소지품과 그리고 옷에 대해서 내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로지 당신 하나로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이거 여기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나오네. 우리가 많은 거를 소유할 때는 어떻다? 거기에 신경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대상에게 대해서는 사랑을 집중할 수 없다. 즉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을 때, 욕심을 부릴 만한 것이 없을 때 오히려 상대에게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거죠. 정말 뛰어난 가르침 아니겠니? 하인 돌아와서 두 남녀에게 우뚝습니다. 하인 표시. 자, 긴장감을 조성하는 거야. 어머, 또 왔어요. 염려 마십시오. 나도 이젠 그의 의무를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의무? 의무가 뭐죠? 내가 빌린 물건들 이 하인은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표시. 이제 진실을 말했죠.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내 읽더니 아무 말 없이 여자에게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거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라고 넣습니다. 충격을 받는다. 자, 여기가 뭐예요? 여자가 드디어 사실을 아는 장면. 자, 남자는 이제 뭐 한 거야? 그동안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 부분에서는 다 진실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거짓으로 계속 일관해 오다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진실을 얘기했을 때 여자는 바로 알아듣지 못했죠. 왜냐? 처음부터 거짓말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가치였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겠지. 그러다가 딱 진실을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두둥실 떠있는 달림도 구름도 수작 부리는 거 보이지. 아무것도 없지만 저 자연도 다 내가 빌린 것.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나마저 또 당신마저 잠시 빌린 겁니다.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 자. 엄청나게 큰 구두 표시. 자, 이게 실험극이거든요, 약간. 그래서 기존의 어떤 희곡과는 달리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던 유치진의 소 같은 경우는 사실주의그.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소재나 거기 나와 있는 대화나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에 거의 가깝게 사용이 되어 있지만 이런 실험주의극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 있는 소재들이 기존의 소재와는 좀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과장된 소도구입니다. 엄청나게 큰 신발이라는 건 위압감을 조성하기 위한 소도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쓰세요. 위압감, 긴장감 조성. 그 구두발로 차낼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 오직 사랑만 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아. 표시 내적 갈등.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네요.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자, 이미 다 끝났어 이미. 왠지 알아? 엄마 걱정만 하고 있어. 자기는 이미 뭐야? 넘어간 거야. 엄마 걱정한다는 건 이거는 끝났다는 거야. 왜? 어차피 엄마 말을 안 듣거든. 너희들도 안 듣잖아.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넘어갔다는 건 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쎄 그건 이것을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사진 석장입니다. 젊을 때 한 장, 다음에 한 장, 늙고 나서 한 장. 당신 어머니도 이해할 겁니다. 자, 이 여자가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야. 뭐야? 그 젊을 때, 그 다음에 뭐야?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근데 노년기 때의 어떤 사진을 갖고 왔거든. 이 사진을 보여줬던 얘기를 자기가 기억하고 이 사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여자가 이해 못하실걸요, 어머님?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표시. 자, 여자는 결심을 굳혔죠. 이 남자를 떠나기로 결심한 겁니다. 잠깐만요, 덤!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남자를 외면한다. 왜? 자, 여기가 이제 아직도 내적 갈등. 아직은 내가 너한테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지. 가는 겁니까? 나를 두고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거지. 당신은 사기꾼이에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이거 뭐예요? 바보 미워 이거랑 똑같은 것이. 밉지 않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라는 어떤 투정 정도로 보면 돼.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남자 진짜 작업의 멘트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터리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 하나 자신 있게 이건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눈동자, 코, 입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누구든 관객 속의 사람을 붙들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지요? 잘 아꼈다가 그 시간이 되면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젠 알겠어요?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나간다. 하인 서서히 그 무거운 구두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여자에게 말한다. 긴장감이 최고조에다는 거야. 덤! 난 가진 것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무엇이 정말 당신 겁니까? 자, 여기에 표시할게요.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시오.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 넥타이를 빌렸을 때 그때 내가 당신 물건을 어떻게 다뤘었죠? 마구 험하게 했었어? 어딜 망가뜨렸어?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것이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죠? 여기.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지? 관객의 능동적 참여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관객을 대입을 시켜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시킨 게 되겠습니다. 더! 당신은 내 말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린 동안에 낚이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테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입니다. 덤! 그때 빵! 찰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이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두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자도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깨닫고 이 남자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겠구나 해서 결혼을 한 거죠.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가 아이를 낳고 도망을 쳤고 어느 정도의 맞는 면도 있고
어느 정도 또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결혼에 대한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은 바로 무엇이다? 즉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속물적인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니까 빌린 것이니까 잠시 빌렸다가 되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아끼고 사랑했다가 되돌려주자. 이게 바로 여기서의 핵심이 되겠죠. 이해했죠? 자, 내용 다 이해했을 겁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그럼 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아까 무등을 보며 얘기하는 거야. 자, 정답이 2번이지. 상황의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겪게 될 시련을 나타내고 있다. 아까 어떤 거? 자, 여기죠. 오후의 때가 되거든. 가시덤불 숯구렁에 놓일지라도 이게 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정답 4번이죠. 남자는 여자의 작별 인사에 좌절하고 결혼에 소극적인 말도 안 되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여자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3번. 보기에 가에서 말을 바탕으로 나의 기억에서 미음을 연극으로 공연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노트인데 이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과의 일치를 통해서 불일치하는 거 찾으라는 문제야. 역시 어렵지 않지. 정답 4번이지. 그렇죠? 관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신발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 이 신발은 뭐예요? 소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소도구요? 과장된 소도구. 그래서 긴장감을 극에 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됐죠? 자, 뒤에 4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두 편의 작품을 이렇게 융합한 문제입니다. 서정주의 시 무등을 보며와 이강백의 희곡 결혼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 두 작품 모두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보편적인 관념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립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가치나 화려함보다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볼래요. 보기를 참고하여 밑을 치고요. 가장 적절한 동그라미. 했어?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 얘기했지. 적절한이 나올 때는 보기를 참고하여 적절한이 나올 때는 보기의 핵심이 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기의 핵심이 답이다. 그럼 보기의 핵심은 항상 어디에 있나? 대다수가 어디에 있나? 바로 맨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보기의 거의 맨 마지막 문단. 자, 보기의 맨 마지막 문단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뭐뭐보다는 자 밑에죠. 인간 본연의 순수함과 정신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 인간 본연의 순수함,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의 중요, 요 단어를 먼저 찾으라는 얘기인 거야. 요 의미와 유사한 시어나 말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보니까요. 정신적 가치. 뭐예요? 순수함. 어디에 있어요? 4번과 5번에 나와 있네. 그치? 4번과 5번에 나와 있네. 그러면 1, 2, 3번 지우고 일단 4번, 5번을 먼저 보는 거야. 4번에 가의 눈부신 빛과 나의 소중한 덤은 보이는 것으로서 인간 본인의 순수함 이거는 아니지. 그치? 어울리지 않네요. 그쵸? 자, 5번에 가의 타고난 마음씨와 줄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고 있는 것은 삶에서 지켜야 할 정신적인 가치. 맞지? 이게 오히려 내면을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찾을 때는요. 어디를 잘 봐라? 그렇지. 보기를 잘 봐라. 보기 활용 문제를 틀리면 진짜 안 돼.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내면은 여러분들 꼭 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잠시 뒤에 또 다른 작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